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인데 계속 좀 비가 오네요. 여러분들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나가서 계시는 것도 좋겠지만 집에서 쉬시면서 좀 리프레시 하시고, 주중에 주식시장에 계속 인버블 돼서 피곤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셨던 모든 것들을 좀 푸시는 한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을 맞으면서 지난주처럼 차트상의 같은 라인대의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 몇 종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주죠, 그러니까 3일부터 지금 7일까지 코스닥에서 이제 외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쭉 차트상으로 봤어요. 그 중에 이미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순매수하는 것과는 다르게 차트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중에 KINX하고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 두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요. 유심히 지켜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 가는지를 제가 스스로 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고, 나중에 그래서 제 매매에 좀 적용을 했을 때, 물론 어떤 적용 방식들이라든지 패턴은 계속 바뀌지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리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KINX라는 종목은 뭐 잘 아시겠지만 가비아라는 종목이 최대 주주예요. 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인프라 전문 기업입니다. 뭐 IX, IDC, CDN, 클라우드, 이렇게 이 용어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회사 인터넷망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좀 주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서버 호스팅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해서 어쨌든 뭐 인터넷 트래픽 관련주고, 아마존 클라우드 수혜주로도 또 움직인 적이 있어요. 최근같이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에는 이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집에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사용한 부분들을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슈로 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고가권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3월 달부터 해서 5월 달에 7만 원 가까이 상승했다가 다시 돌파하려고 했다 못 돌파하고 쭉 밀렸어요. 밀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대인 7만 원 정도 라인을 지속적으로 지금 68,000원 정도 라인을 지속적으로 지금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저는 고가권이건 저가권이건을 불문하고 어떤 같은 저항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매동도 괜찮고, 재무제표에 큰 어떤 결격 사유가 없다면 계속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일정 부분 소외될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특별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윙으로 좀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상황 현황인가 지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을 보니 지금 KINX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 정도, 연간 1000억 가까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뭐 500억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 정도 90억에서 132억, 132억에서 165억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당기순이익도 2017년 비해서 2019년에 한 2배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주식수가 지금 한 290만 주 정도니까 유동주식수로는 그렇게 큰 수량을 지금 유동주식수로 가고 있는 건 아니죠. 1000만 주도 안 되니까요. 굉장히 좀 주식수가 적네요. 적은 주식이고, 그만큼 주식수 적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좀 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29%. 이게 좀 특이사항입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이 정도. 크게 뭐 이슈는 없다고 보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는 영업이익을 좀 더 살피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을 좀 살피고요.
차트상의 움직임과 매동 그 정도를 좀 많이 보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어떤 악조건은 없는 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대를 계속 치고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벗겨놓고 보면 이 라인대에서는 좀 밀렸던 부분이 많은데, 얘가 지금 이번에 양봉 뽑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시도를 좀 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여기에서 상승하려고 시도했던 움직임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얘가 아마 밀리면서 굉장히 좀 이때 구간에서 매물도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런 시도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코스닥 시장이 더 좋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좀 기회가 생기면 기회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매동 같은 경우에는 KNX 같은 경우에는 웨일인이 지금 7월 17일부터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하루 빼곤 전무 순매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 130억 가까이 순매수 한 것 같아요. 개인이 좀 많이 팔았고요. 기관이 좀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사모펀드가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많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이 웨인들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기대를 좀 가져보고 이 차트상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란 종목도 보니까 지난주에 순매수, 웨인이 순매수를 했던 지난주 일주일 동안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는 비슷한 차트의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는 5G 관련주입니다. 5G 관련주고, 거기에 뭐 뉴딜로 또 엮여가지고 그런 여러가지 좀 재료들이 같이 붙어있는 상태 같아요. 그리고 이동통신용 시험 장비하고 소형 기지국 생산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5G가 좀 현실화됐던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매출이 좀 올랐을 텐데, 보면 이노와이어리스가 매출이 지금 2019년은 900억, 1000억 가까이 지금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는 뭐 6억, 2억 하다가 2019년에 급격하게 153억, 그리고 이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순이익도 높기 때문에 확실히 좀 성장성이 있는 상태다. 아무래도 5G 관련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주식수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450만 주 정도 되네요. 450만 주 정도가 되고, 외인 보유 비중 4% 정도, 시가총액 3천억. 크게 뭐 무겁지도 않고 무난하게 실적도 괜찮은 현재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 앞서서 이제 6만 원대를 얘는 지금 계속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크게 또 밀렸다가 이렇게 지금 받아주고 다시 한번 쳐주고 조정받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좀 그런 그림입니다. 상당히 좀 그림이 이 6만원대, 5만원, 7, 8천원대를 지속적으로 돌파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지는 향후 그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것 같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매동으로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 주체가 몰빵해서 많이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요일에 35억 정도를 좀 들어와 줬고요. 기관과 외인이 같이 순매수를 해줬고, 그게 이렇게 양봉으로 좀 나와줬는데, 지난번에 이 라인대에서는 다 한 번씩 윗골을 달고 밀렸고, 얘는 또 이렇게 개파락을 하면서 음봉을 만들어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쭉 밀리면서 갔던 이런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소화하면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움직임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유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얘네가 그 유심히 지켜본다라는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은 그 거래량이 동반되냐겠죠. 거래 대금이 좀 쏠리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이 특정의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려고 시도한 때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양봉의 움직임, 그리고 매동이 개인이 좀 매도해주면서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차트상의 수급과 이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종목들을 좀 유심히 지켜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얘네가 이런 움직임에서 빠진다면 그게 또 무엇인지, 왜 빠졌는지에서 제가 좀 파악을 해볼 생각이고요. 뭐 투자해서 이걸 가지고 뭐 종목을 산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런 식의 차트를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생각들이 이런 종목들에 정말 적용이 되는지도 제 스스로 검증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도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향후에 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질 때 과연 정말 저점을 높여주면서 고점대가 일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줄 때 한번 슈팅이 나와주는지를 살펴본다면 향후에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또 매매안에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됐건 뭐 시장이 되게 좋은데 좀 걱정은 됩니다. 과연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정말 조정 없이 끝도 없이 날아갈 수 있을까?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조정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조정받는다면 그 어떤 이유의 관련주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북한이면 뭐 빅텍, 미중이면 유니온 관련주들, 뭐 유니온 머티리얼, 히트로 관련주들이 될 수도 있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 해지 차원에서 또 좀 소액 정도 들어가서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이 움직이는지 계속 좀 주시하면서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좀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종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숲좀 전체를 바라보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신다면 훨씬 더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하루 남았네요. 일요일은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온다 손 치더라도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